내 인생의 14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회의실에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팀에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떠나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헌신을 짓밟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14년 동안 이 회사에서, 아니 이 가족 같은 곳에서 일했다.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내 영혼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유. 젊은 신입이 더 저렴하고 더 신선하다는 거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았다. 내 상사, 김민준 이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삼았고, 이제 내가 증인이 될까봐 두려워한 거다. 그리고 내 동료, 박지은 그녀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녀가 뒤에서 나를 헐뜯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봤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다. 대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14년의 충성이 이렇게 끝난다면 나는 무엇으로 남는가? 처음 며칠은 그냥 버텼다. 실업수당 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민준의 미소, 박지은의 가식적인 동정. 미안해, 언니. 회사 사정이 그렇대. 그녀의 메시지가 아직도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미안.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모든 비밀을 그녀가 이용했다. 나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됐다. 이수 나를 보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14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내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실직자일 뿐.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생각이 싹 텄다. 왜 그냥 참아야 해?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썩어야 하지? 처음엔 그 생각을 쫓아냈다. 복수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착함이 나에게 뭐를 줬나? 아무것도. 며칠 후 우연히 카페에서 박지은을 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그 모습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 눈동자에 스치는 죄책감. 그걸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정보를 모았다. 링크드인에서 그들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김민주는 최근 승진했다. 내 아이디어로. 박지은은 내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가족이 중요했다. 아내와 두 아이. 하지만 회사에서 불륜 소문이 돌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내가 아는 한 직원이 관련돼 있었다. 박지은은 야심차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대학 시절 표절 사건이 있었다. 내가 도와준 적이 있다. 이제 그걸 이용할 때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차가워졌다.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버릴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복수.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렸다. 관찰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승진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준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힌트를 줬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의문을 제기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상상했다. 그는 나를 의심할 테지만 증거가 없다. 박지은에게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그녀는 답했다. 언니, 잘 지내? 미안했어, 미안. 웃겼다. 나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너 대학 때 그 일, 아직 기억해? 내가 도와줬잖아. 그녀의 답이 늦어졌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이게 나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그 고통으로 돌아갈 테니까. 시간이 흘렀다. 2달째, 나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의 중심은 복수가 됐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체크했다. 김민준의 게시물, 가족 사진, 성공 스토리. 그 뒤에 숨겨진 압박을 느꼈다.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들렸다. 내 익명 게시물이 불씨가 됐다. 박지은과는 점점 가까워졌다. 아니, 그녀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언니, 그 일, 잊어버린 줄 알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잊을 수 있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왜 그걸 말하겠어. 그녀의 어깨가 내려앉는 걸 봤다. 그녀는 나를 신뢰했다. 바보같이.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녀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물어봤다. 가볍게, 친구처럼.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민준 이사님은 그녀는 쏟아냈다. 불륜 소문, 프로젝트 문제. 그 정보가 내 무기가 됐다. 밤에 혼자 있을 때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나인가? 친구를 배신하는 내가, 하지만 곧 쫓아냈다. 그녀가 먼저 배신했다. 14년 우정을 저버린 건 그녀다. 나는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김민준의 불륜을 파헤쳤다. 과거 직원 이수연. 그녀와 연락했다. 익명으로. 민준 이사님과 관련된 일로 연락했어요.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털어놨다. 증거 메시지, 사진. 나는 그걸 모았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한편 내 정신 상태가 변하고 있었다. 꿈에서 그들을 봤다. 웃는 얼굴로 나를 조롱하는.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계속해야 해. 멈추면 끝이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남기 위해. 박지은을 더 깊이 끌어들였다. 언니,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 그녀가 털어놨다. 내 자리를 차지한 후 압박이 크다고. 나는 위로했다. 동시에 그녀의 약점을 더 캐냈다. 그녀의 표절 사건을 언급하며 그땐 내가 증언해줬잖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김민준에게는 간접적으로 압박을 줬다.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이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그 만남이 그를 흔들었다. 이제 복수는 점점 구체화됐다. 하지만 가격이 따랐다.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졌니?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3달째. 복수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불륜 증거를 아내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편지와 사진. 그녀의 반응을 상상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직접 보진 않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회사에서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회의에서 실수했다. 박지은에게는 더 세게 나갔다. 언니, 나 표절건으로 조사받을지도 몰라.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대학 기록을 파헤쳤다. 그리고 회사 HR에 익명 제보. 박지은 씨의 학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망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누가 한 건지.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그녀가 느낀 고통, 그게 나의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러 앞에서 나 자신을 봤다. 이제 만족하나?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하지만 도두가 생겼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남아? 복수가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김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내가 한 짓이야? 왜? 그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였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요. 그냥 우연일 수 있죠.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법적으로 깨끗했다. 나는 사회의 규칙을 이용했다. 박지은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언니, 도와줘. 내가 알잖아. 그 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도 이제 상관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도 인간이야.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나도 인간이었다. 배신당한. 복수의 다음 단계, 회사 전체를 흔들기. 내 아이디어가 훔쳐진 프로젝트, 그 결함을 알았다. 익명으로 투자자들에게 힌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다. 친구, 가족, 필요 없었다. 오직 목표만. 4달째. 회사가 흔들렸다. 주가 폭락, 언론 보도. 김민준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박지은은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준이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도덕을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렸다. 박지은과 만났다. 그녀는 초췌했다. 언니,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정말 하지만 늦었다. 그녀의 사과는 빈 껍데기였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구하는가, 파괴하는가, 도두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김민준의 가족이 무너졌다. 이혼 소송. 소문이 돌았다. 그는 술에 빠졌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거리에서 그의 걸음이 비틀거렸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박지은은 퇴사했다. 그녀의 링틴이 업데이트됐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경력이 망가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 회사 CEO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내 이름으로. 이게 진실입니다. 그들은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 내 마음은 이제 텅 비었다. 복수가 끝나면 무엇이 남나? 5달째.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다. 김민주는 사임했다. 박지은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나처럼 고통받으며.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웠다. 밤에 그들의 메시지가 왔다. 김민준, 내가 이겼어. 만족하나? 박지은, 언니, 용서해줄 수 없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였다. 하지만 미러에서 본 내 얼굴은 낯설었다. 웃음이 사라졌다. 이게 승리인가? 의문이 들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마지막 움직임, 그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사회가 그들을 심판할 테다. 내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그늘 속에서 6달 후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은 무너졌고 나는 서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인가? 거리를 걷다 그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삶이 망가진 만큼 내 영혼도 상처받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남았다. 이제 물어보고 싶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